안녕하세요. 팀 미쉐르의 미셸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올해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동산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은행 모기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기지계의 전설이신 하윤씨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작년에 인터뷰 진행하고 거의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수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율이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이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지금 현재 이율 얼마나 지금 몇 %인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와 그다음에 은행에서 쓰는 프라임 레이트에 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금 중앙은행에서 12월 달에 0.5%가 내려갔다고 발표한 거는 오버나잇 레이트라고 해서 지금 3.25%고요.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기준을 잡는 레이트를 이제 프라임 레이트라 그러는데 프라임 레이트는 현재 5.45%입니다. 그래서 이 5.45%는 변동금리를 계산할 때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변동금리는 현재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략 한 4.2%에서 5% 사이 정도 손님마다 이제 이율이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3년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이것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4.2%에서 4.9% 사이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주거용이냐 투자용이냐 아니면 손님이 얼마만큼 모기지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은행마다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율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모기지 이율에 대한 전망이에요. 네. 올해 그리고 더 멀리는 내년까지 네. 간단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하시기에 변동금리가 적게는 0.75에서 1%까지도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중이고요. 가장 빠르게는 1월 29일 날 지금 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있는데 적어도 0.25%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발표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변동이랑 고정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선호를 하시나요? 지금 사실 이번 달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변동금리가 한 두세 달 전보다는 디스카운트를 은행들이 좀 덜 주고 있어요. 그런 말인 즉슨 변동금리 자체가 아직도 고정금리보다는 높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개지를 받을 때 변동금리로 하실 경우는 조금 금액이 어렵게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적게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몰개지 금액만 나오신다 하면 보통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고 계시긴 하세요. 이율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모기지를 이제 진행을 할 때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추세는 몇 년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진행을 하나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5년 고정금리가 있고요. 간혹 은행마다 7년 고정금리, 10년짜리 고정금리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이제 짧은 금리를 선택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1, 2년 고정금리가 3년 고정금리보다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께서 고정금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3년짜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은행들이 5년 변동금리를 오퍼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5년 계약을 보통 하게 되세요. 많은 분들이 모기지 승인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작년에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 주실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새롭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랑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니까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몰개지 승인 기준은 캐나다에서는 가장 쓴다는 기준이 인컴 기준이에요. 캐나다에서 벌고 계시는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컴이 한 달에 몰개지 금액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몰개지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손님의 신용 정도, 그 다음에 준비하신 다운 페이먼트 금액, 구매하시는 유닛에 대해서 목적, 이게 투자용이냐 거주용이냐에 따라서 몰개지 금액이 차이가 조금씩은 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해외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해외 자산은 대부분은 캐나다 은행에서 인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해외 자산만으로 몰개지를 받으시는 것은 없고, 대신에 해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특히나 한국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을 통해서 몰개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해외의 인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신용조회도 같이 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부채가 있으면 그것 또한 은행에서 같이 봐야 돼서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전 승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연씨님이 생각할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적정한 시기가 있을까요? 사전 승인은 대략 보통 은행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매 시기가 정해지셨다면 바로 사전 승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주택 구입을 하나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모기지 승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몰개지를 하나 이상 하실 때에는 물론 절차나 모든 것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조금 더 많으실 수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집에 관해서만 추가로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져서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류 준비만 잘 하신다면 처음 몰개지를 받으시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모기지 이동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제 만기가 돼서 다른 모기지 회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모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한 2년 사이에 몰개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율이 굉장히 높으신 상태에서 몰개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율하고 비교를 하면 많게는 2%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존에 몰개지를 갖고 계신 은행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심사 과정 없이 그 은행에서 리뉴를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페널티를 내고라도 새 계약을 했을 때 세이빙이 되는 거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의 은행에 머무는 것이 세이빙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손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이율과 비교했을 때 세이빙이 더 되시는 옵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자세히 페널티 계산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계약을 깨게 되시면 페널티를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페널티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은행으로 갔을 때 세이빙이 더 되신다 하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시긴 하세요. 대신 타은행으로 가실 때는 새로 몰개지를 받으시는 것처럼 새로운 심사 과정을 똑같이 거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직 감정 비용이 추가로 드실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운 페이먼트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모기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다운 페이먼트의 금액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얘기할 때 최소 20%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20%의 다운페이가 필요하고요. 물론 구매하시는 집의 금액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하게 되시면 몰개지 보험을 드셔서 정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몰개지 승인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요. 모기지를 받을 때 전체 금액이 GST랑 다른 텍스를 포함한 금액일까요? 네, 정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통 몰개지 받으실 때는 은행에서는 GST까지만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PTT라던가 취득세 그런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윤씨님은 앞으로의 모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몰개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집 구매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첫집 구매자에 한해서 30년 상환을 허락해 준다던가 몰개지 보험을 드는 경우에 아니면은 몰개지 보험을 드는 구매 가격의 설정을 원래는 기존의 1밀리언에서 1.5밀리언까지 올려준다던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정부에서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자율도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망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 텐데 생각보다 이율이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나 지금 시장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업사이징 하시는 손님들, 콘도에서 타운하우스로 업사이징 하시는 손님들에 관해서는 문의를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기존에 낮은 금리를 쓰고 계셨던 손님들이 계세요. 1%, 2%대 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의 리뉴하시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그분들께서 기존에 쓰시던 금리가 아닌 3%, 4%대의 이율에 리뉴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저희 같은 모기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페이먼트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지 좀 페이먼트를 낮추면서 기존의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비즈니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기지계의 전설 한유진님 한 번도 아니고 벌써 2번씩이나 저희 팀에 게스트 스피커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저희에게 계속해서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팀 미쉐러의 유튜브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좀 더 유용한 정보 앞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너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